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 그리고 오늘은 희망찬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최대 위기가 온다. 이제 중국도 못 도와준다. 라는 주제인데요. 야, 김정은 이제 지금 이 기후, 이 기상 상황, 사상 최장의 장마와 홍수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최대 위기가 옵니다. 이제는 중국도 못 도와주는데 올가을 김정은 큰일 나게 됐습니다. 자, 중국 지도부가 간부들에게 식량 생산량이 떨어지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엄포를 계속하고 있죠. 중국은 6월 초부터 이 장마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미 6월 초부터 야 올해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시작이 됐는데, 이 홍수가 이 또 장마가 2달이나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도 장마 홍수가 이어오고 있죠. 6월 초부터. 그래서 이 7월 중순, 7월 후반부에 이미 중국 정부는 식량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시진핑이 길림성, 지린성을 이제 현지 지도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간부들은 곡물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그리고 후추나 중국 부총리는 또 전국 식량 안보 회의를 열어서 7월 27일 날 각 지방 간부들은 올해 농산물 파종과 수확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만약 이 지시를 준수하지 못하면 해임을 포함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역시 중국은 사상 최악의 또 최대의 독재국가 맞죠? 식량 생산 지금 맞추지 못하면 해임을 포함한 처벌할 거니까 알아서 해 라는 걸 이렇게 부총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국가예요. 중국 환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이미 이 식량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정부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지금 중국 정부가 나온 게 뭡니까? N-1 운동을 하죠. 중국은 거의 집에서 밥을 안 해먹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의 식당에서 밥을 사먹는 그런 식사를 사먹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이 부부간에 맞벌이한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N-1 4명이 가면 3인분만 시키고 5명 가면 4인분만 시켜라. 왜? 식량이 지금 너무 많이 쓰레기로 버려진다. 지금 식량이 이렇게 없는데 너무 음식물 쓰레기가 많다. 줄여라. 줄이는데 우리처럼 그냥 줄여라 이게 아니고 니들 가서 한 사람씩 1인분씩 적게 시켜. 이제 이 운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나라죠. 자, 이런 정도로 중국이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잘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천재지변 아니겠습니까? 에포크타임스가 8월 15일 보도를 했습니다. 6월 초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폭우가 중부, 동부로 확산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북서부, 북동부 지역은 가뭄, 메뚜기와 나방 등 해충에 의한 작물 피해에 시달렸다. 벼농사 지역인 후난, 후베이, 장시, 안휘, 장수, 저장, 스촨, 충칭, 구이저우, 광둥, 광시, 윈난, 푸젠 등 13개 지역 모두 6월부터 한 달 이상 지속된 폭우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남부 곡창지대에서는 2모작 또는 3모작을 하는데 1기 농사는 3월에서 파종하고 6월에 수확하는데 이 1기 농사는 수확 직전에, 또 5월에 파종하고 9월에 수확하는 2기 농사는 벼 이삭이 연글고 있을 때, 또 6월에 파종해서 10월에 수확하는 3기 농사는 폭우로 인해 모종이 쓸려가고 파종 시기를 놓쳐서 모두 망했다. 중북부 밀 농사도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로 곡물 도매업체 CCTIN 조사 결과 중국 밀 생산량은 지역별로 전년 대비 15에서 30% 급감했고 품질도 매우 하락했다. 밀과 콩, 옥수수 등 밭작물 재배 지역 50%가 피해를 받고 이로 인한 농업, 축산업 피해가 매우 컸다. 라고 에포크타임스가 8월 15일 날 최신 뉴스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양쯔강 유역, 그리고 양쯔강 남부 강남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이 13개의 성들 완전히 전부 홍수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3기 농사 이거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게 항저우에 사는 농민의 인터뷰를 담은 건데, 1기,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우리 겨울에 우리 보레농사는 그 시절 아닙니까? 3월에 파종해서 6월에 수확하는데
수확할 때 그냥 비 내려가지고 홍수해가지고 쓸려가서 수확 잘 제대로 못했고, 또 이기농사 5월에 파종해서 9월에 수확해야 되는데 파종하고 이제 뭔가 좀 이 싹이 배가 조금 커지려고 할 때 그냥 또 홍수로 또 휩쓸어 버리고, 3기농사 이제 6월에 파종하고 10월에 수확하는데 이건 아예 파종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 쌀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냐.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의 밀재배 지역은 아예 가뭄 때문에 또 밀 생산량이 15, 많은 곳은 30% 이런 식으로 급감을 하고, 또 메뚜기 휩쓸어 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식량 큰일 났다. 또 이제 옥수수 이런 것, 콩 이런 것도 생산 안 되면 이것도 사료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값 이런 거 사료를 제대로 못 먹어서도, 또 안 그래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거 있어서 생산량 급감하고 살처분하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사료까지 제대로 공급 안 되니까 제대로 식량 생산이 안 되죠. 이렇게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그래도 우리는 식량 문제없다라고 큰 소리는 사실은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사정이 넉넉하다는 이 중공이 뒤로는 식량 비축분을 풀어가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폭등을 하고 있죠. 자, 7월 중국의 식품 부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상승했다. 7개 주요 도매 시장 평균 채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7%, 달걀은 전월 대비 34%,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폭등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곡물이 주도하고 있으며 콩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옥수수는 20% 이상 올랐으며 가격 상승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8월 9일 날 CNN이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연합뉴스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당국은 국영 중국 비축 양곡 관리공사 등의 비축분 쌀 6천만 톤, 옥수수 500만 톤, 콩 76만 톤을 시중에 풀어 가격 관리에 나서는 한편 해외 수입을 크게 늘리며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중국의 지금 이 식량 비축분에 대해 풀어서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쌀 6천만 톤, 옥수수 5천만 톤, 콩 76만 톤. 자, 쌀하고 옥수수 이게 그러면 1억 1천만 톤인데 이게 얼마나 많으냐. 5천만 명이 1년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의 총량입니다. 5천만 명. 왜냐? 북한이 인구 240만 명인데 1년에 먹는 식량의 총량이 56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6천만 톤, 5천만 톤 이것만 해도 5천만 명이 1년에 먹는 식량의 총량인데, 이거 지금 이제 정부 비축분,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군량미나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거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정이 안 좋다는 거겠어요. 그래도 지금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식량 비축분을 풀려고 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각 지방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분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각 지방 정부 식량 창고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봤더니 곰팡이가 다 쓸어 있고, 또 뒤져봤더니 그 밑에 모래가 들어 있고, 무게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는 식량 창고마다 여기저기서 불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홍수가 지고 있는데 왜 불이 날까요? 여기 관리하고 있던 이 공무원 놈이 자기가 다 빼돌려서 어딘가에 팔아먹었겠죠. 그런데 이거 들킬 것 같으니까 들키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 질러버리는 것이죠. 모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없는데 불까지 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계속 중국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은 해외에서 식량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자, 더 웨이왕이라는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하곡인 밀 수확량이 크게 줄고 수입 의존도가 커지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양식물자 비축국은 12일 발표 자료에서 올여름 밀 누계 수매량이 4,285만 7천 톤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사상 최악의 홍수로 주요 벼 재배 지역이 대부분 침수되면서 대표적인 추곡인 쌀 수확에 큰 차질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은 해외에서 식량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의 6월 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고, 상반기 전체의 밀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으며 이 같은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커진다. 자, 여름에 수확하는 이 하곡,
이 밀이 완전히 그냥 생산량 다운돼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197%니까 거의 뭐 한 200% 두 배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지금 중국은 식량이 모자라겠죠. 왜? 지금 이제 쌀 수확이 전혀 안 될 지경에 처해버렸으니까 이거 정말 중국 큰일 난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큰일 났는데 중국이 기침하면 북한은 아마 여기는 감기 몸살이 아니라 코로나19 걸려버릴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 북한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중국에서 곡물 수입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지난해 대중 곡물 구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입액은 9,600만 달러로 2018년 곡물 수입액 2,800만 달러 대비 242% 증가했으며 곡물 수입의 87.7%는 중국에서 조달했다. 라고 올해 20년 7월 23일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이렇게 보고서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19년도에 이제 북한이 돈 좀 버니까 이걸 아주 식량을 엄청나게 이제 산 거죠. 그게 18년 대비 242% 증가한 식량을 수입을 했는데 그 중에 87.7%니까 거의 뭐 9할 가까운 이 물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거예요. 문제는 자, 이거는 이제 작년 이야기를 올해 보고서가 나온 거고 올해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큰일 났죠. 자, 북한이 1년에 식량을 560만 톤이 있어야 2,400만 북한 인민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유엔 식량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유엔 식량기구가 뭐라고 예상했냐? 올 1월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이 팬데믹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봄에 이 북한 지역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봄에 지속되었던 가뭄도 없었고, 그리고 6월 말부터 지속된 홍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식량기구는 올해 북한이 한 100만 톤 정도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냐? 작년부터 이어온 가뭄의 여파가 너무 크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 그리고 봄의 가뭄, 그리고 여름의 홍수 인해서 완전히 북한 큰일 났겠죠. 자, 그리고 올 5월에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86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유엔의 세계식량기구하고 조사광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1월에 아무 문제 없던 평년은 1월에 유엔 식량기구는 100만 톤 모자라겠다. 5월에 지금 이제 가뭄이 극도로 진행되고 있을 그 시절에 우리 한국 통일부는 86만 톤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상반된 예상을 내놨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양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86만 톤, 100만 톤 감이 안 오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인 5천만 명이 먹는 1년의 쌀의 총량이 62만 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먹는 그 밥을 먹는 그 쌀, 뭐 저는 오늘 아침에 빵을 좀 먹었습니다만은 그 빵은 이제 밀가루로 만들겠죠. 쌀 안 먹겠죠. 그러면은 그렇지만 밀도 먹고 우리 고기도 먹고 다 먹지만 어쨌든 이 쌀을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잖아요. 62만 톤을 우리 5천만 명이 먹는데 북한에 지금 100만 톤, 또 86만 톤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전체 5천만 명이 전체 먹는 1년 동안 먹는 쌀의 총량보다 더 많은 식량이 모자란다. 그게 이 홍수 사태가 있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대규모 수해 입은 북한은 올가을 수확 그리고 수입도 초비상입니다. 자, 한반도에 피해를 속출시킨 장맛비가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평안도와 황해도에 집중되면서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 당국은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형성하는 대동강과 예성강, 청천강 유역에 홍수주의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들 강 유역은 북한 주요 농작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북한은 올봄 극심한 가뭄으로 파종에 애를 먹었고 바이러스 봉쇄로 인해 비료 공급이 끊어진 데다가 벼이삭이 만들어지는 유수 형성기에 대규모 수해를 입어 농사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올가을 고난의 행군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경 봉쇄로 인해 올해 중국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양이 전년 동기 대비 75%로 감소했고 경제난과 구매력 감소, 중국의 식량 위기 등으로 가을 식량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북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70%의 곡물 생산을 하는 평안남도와 황해 남북도 이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대규모로 수입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예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장마당 경제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려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장마당이 돌아갔죠. 그런데 올해는 장마당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경이 통제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장마당도 지금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도 중국이 수출을 하는 중국이 팔아줄 물량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부족한데 지금 식량 안보라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식량 안보, 안전 보장을 훼손해가면서 북한에 대량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생색내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북한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서 사오면 되지. 러시아에서 가져오면 되지. 러시아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는 진작에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인 러시아는 곡물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달 열흘간의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도시의 유통 매장에서 식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곡물 수출은 700만 톤 이내에서만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 역시 3월부터 쌀 수출을 금지했다가 4월부터 수출 쿼터제를 도입해 식량 수출을 대폭 줄였고, 캄보디아 역시 쌀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유일한 쌀 정상 수출국인 태국산 쌀의 가격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자, 메콩강 유역에 있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 지금 쌀 수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쿼터제, 그리고 캄보디아는 전면 금지, 그리고 태국은 수출하는데 태국에서 먹는 그 알락미 여러분들 잘 먹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거의 대부분 아마 이 알락미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아니면은 이 중국 남부 지역에 수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 북한 어디서 수입하냐? 러시아는 지금 봄 3월부터 이미 수출을 제한하는 쿼터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한 이 밀의 대부분을 유럽 지역에 수출합니다. 왜냐? 유럽의 물가가 단가가 좋으니까 당연히 유럽에 수출하죠. 자, 어떡합니까? 그럼 이 곡창 지역에서의 그 밀을 이렇게 멀리 극동까지 실어와서 수출을 할 역량이나 여력이나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나마도 쿼터제에 걸렸습니다. 이제 어디서 가져옵니까? 대한민국에서 쌀을 보낼까요? 저는 쌀 주기 싫은데요. 자, 인륜을 짓밟은 두 독재자에게 내린 천벌입니다. 올가을 레짐 체인지 기대합니다. 자, 형님 먹을 거 좀 주세요. 야, 나도 죽겠다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멸준공. 자, 왕조가 바뀌려고 하면은 기상이변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흉년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렇게 해서 왕조가 바뀐다. 이거 정말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봤죠. 특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중국 왕조가 워낙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자, 나도 죽겠다 해. 지금 역사책에 나오는 그 상황이 지금 중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니깐 놈한테 줄 식량이 지금 어딨냐.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여기서 수도꼭지 딱 잠그고 절대로 우회해서 주는 거 이런 거 없으면 북한 인민들 정말 힘들겠지만 그 힘든 만큼 김정은에 대한 분노, 지지도 이런 건 뚝뚝 떨어지고 분노는 계속 상승하겠죠. 그 분노 게이지를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김정은이가 흔들리고 결국 그것이 북한 인민들이 지속적인 영원한 행복을 구하는 길입니다. 올해 좀 어렵더라도 북한 주민들 좀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게끔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진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